안녕하세요. 열정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개포 현대 2차 재건축 정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 건데요. 자, 이 계획은 24년 4월 19일에 주민 공람이 되었고, 정비 계획을 보니까 용적률을 이제 250%로 적용을 해서 정비 계획안을 짰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3종인 경우 상한 용적률이 250%인데 그게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까지 하려면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세는 전용 84 32평이 한 26억대 정도로 나와 있고 실제 거래도 11월 달에 26억 9천에 4층이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48평 같은 경우는 이제 32억 5천 이렇게 돼 있고 8월 달에 31억 8천 이렇게 거래가 됐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이쪽에 보이는 데가 이쪽이 양재천입니다. 그리고 요 라인을 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양재천변에 녹지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비 계획 정비 구역으로 이제 포함이 돼 있던 거죠. 예, 그러면 수치상으로 보면 기부 체납 비율이 당연히 높게 나올 거다. 근데 실제 순부담은 훨씬 적겠죠. 자,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32평 같은 경우가 대지 지분 18.56평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분양 평수에 비해 18.56평이면 꽤 괜찮은 거죠. 이걸 빼먹었네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보면 세대 수는 558세대고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29.9평으로 굉장히 많다. 그래서 32평의 대지 지분이 18.56평이고 자, 요거 있잖아요. 48, 9평 되는 것들이 대지 지분이 굉장히 많죠. 거의 29평 가까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자 59평이네요. 59평이 36.2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분담금이 적게 나오겠죠. 자, 정비 계획을 살펴보면 공람은 이제 24년 4월 15일에 시작이 됐고 5월 17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의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을 보면 15.6%입니다. 그래서 공원이 11.4% 아까 설명드렸던 그 위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양재천변 존치공원이고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게 구역 내에 들어오고 또 이게 다시 이제 기부 체납이 되는 거죠. 지금 용도 지역은 3종이고요. 요 1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그 공원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는 여기 24, 25, 26구역 이렇게 해서 현대 2차, 현대 200동, 현대 220동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변경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자, 24구역이 현대 2차는 따로 하고 그리고 25구역과 26구역 그래서 현대 200동과 현대 220동은 같이 개발해라. 요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변경안을 보게 되면 특별계획구역 24구역 여기 보게 되면 최고 층수는 이제 40층으로 돼 있고 25구역과 26구역은 최고 층수 35층 이하로 돼 있다. 그리고 기부 체납 비율은 24구역 현대 2차가 6.8%고 그리고 25, 26구역도 6.8% 내외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현대 2차 쪽에 200동하고 220동의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자, 200동 같은 경우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7.6평이고 220동은 7.7평이에요. 근데 분양 평수를 보면 200동이 31평, 그다음에 220동이 30평입니다. 근데 시세는 같다. 근데 뭐가 다르냐? 대지 지분이 달라요. 그래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 차이가 17.6평하고 7.7평으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그럼 합계는 13.4평인데 근데 요렇게 이제 그 재건축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결국에 어디서 문제가 돼 있냐면 여기서 문제가 돼요. 그럼 200동과 220동은 야 200동 가진 사람은 내가 대지 지분이 이렇게 많은데 왜 니네랑 시세가 같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게 또 다른 다툼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자 건축물 계획을 보면 용적률은 250% 이하입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안 가고 최고 층수는 이제 40층. 자, 평형 구성 세대 수를 보면 이제 805세대를 짓는데 60 이하는 없고 60 초가 85 이하가 있는데 여기 다 84입니다. 그래서 84가 359세대, 85 초과가 446세대예요. 자, 그래서 신축이 805세대고 임대는 없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558명이라 일반 분양이 247세대가 나온다.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은 44.26%다. 그러니까 여기 용적률 300%까지 안 해도 여기는 다 대지 지분이 많으니까 일반 분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리고 일반 분양하는 세대 수도 여기 있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 거 빼면 결국엔 여기 보시면 어, 기존의 48평부터 59평까지가 446세대예요. 근데 8호 초과 세대 수를 보면 446세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제자리, 아, 기존 평형대로 수평 이동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보면 8호 초과가 지금 55.4%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1대1 재건축 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일반 분양은 전용 8호 이하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32평이 112세대니까 일반 분양하는 247세대는 이 세대수 전부는 전용 84로 일반 분양이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요거를 임대 아파트 없이 250%로 하자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일부는 용적률을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까지 올려서 임대 아파트를 짓고 하자. 그러면 당연히 일반 분양이 더 늘어나니까 분담금은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겠죠. 이렇게 이제 다툼이 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자, 그리고 다음을 보면 공공시설 부지 순부담을 보게 되면 전체가 이제 6.8%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토지가 면적이 나오죠. 3,564.6제곱미터고 건물 를 이제 토지로 이제 환산을 한단 말이에요. 214.9제곱미터 이렇게 나온다. 근데 뭐냐? 이제 공공시설, 노인복지시설을 기부 체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토지 면적으로 환산을 해서 요 공식에 넣어서 용적률이 상한 용적률이 251.32%가 나왔는데 상한이 250%니까 250%까지 재건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는 안 짓고 노인복지 시설을 이제 기부 체납을 하는 걸로 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보게 되면 추정 비례율은 96.09%고 수입이 2조 1,765억, 지출이 6,249억, 종전자산 추정액이 1조 6,148억입니다. 근데 지출을 보면 6,249억이고 요 지출의 보통 80%가 이제 공사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이제 5천억 요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공사비 계산식에다가 주차 대수는 여기 대형 평수가 많으니까 1.7대 이상으로 여기 대지 면적과 평당 공사비 750만 원을 넣었더니 5,400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750은 으로 추정한 건 아니다. 700만 원을 넣었더니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공사비가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추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랑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라면 거의 평당 900에서 950 정도는 돼야 시공사가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 공사비는 적어도 한 30% 정도는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공사비가 5천억에 30%가 늘어나면 거의 한 1,500억 가까이 이렇게 늘어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여기 적잖아요. 아까 봤듯이 558명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500 늘어난다 그러면 일반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면 평균 거의 한 3억 가까이를 그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좀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를 좀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얼마 정도 분양가를 올려야 되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자, 그 전에 종전자산을 얼마에 추정을 했는지 한번 보게 되면 전용 8384 이게 이제 32평짜리입니다. 대지 지분이 18평 좀 넘고 그래서 종전자산을 22억으로 추정을 했고 그리고 40평대 전용 40평 되는 게 28억 그리고 165 아까 59평짜리 있었잖아요. 걔는 이제 33억으로 추정을 했더라. 자,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를 볼게요. 전용 84의 조합원 분양가는 21억 2천입니다. 21억 2천. 그러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이때까지 강남권에서 살펴봤던 그런 데들보다 이렇게 낮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원인이 결국에는 공사비가 평당 7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30% 올리게 된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도 올라갈 거고 요 정도로 추정을 했으면 일반 분양가는 얘보다 한 10% 높게 추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대충 한 23, 4억, 24억대 요렇게 이제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주변 시세는 대충 이제 30억이 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를 이제 올릴 여지는 충분히 있죠. 근데 문제는 주변 시세만큼은 이제 올리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한 5억을 이제 올리고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한 500여 명 되니까 아니 일반 분양 세대 수가 200 몇십 개 되잖아요. 근데 요 합치면 대충 일반 분양 5억까지 맥스로 올린다고 쳐도 한 1,200, 300억 한 요 정도의 일반 분양 수입이 늘어나는데 근데 문제는 공사비를 30% 올리면 결국에 한 1,500억 정도 공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까지 가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를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분담금보다는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리고 전용 132 같은 경우는 28억 8천이고 전용 165는 34억 5천이다. 자, 그래서 기존에 32평이 수평 이동을 하게 되니까 전용 84를 분양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비계획 안에서는 이제 600만 원 정도 분담금이 있는 걸로 표시가 돼 있고요. 전용 131, 134 같은 경우는 전용 132로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한 1억 8,900 정도를 분담금으로 낸다. 그리고 전용 165 같은 경우도 조합원 분담금이 한 2억 7,900 정도를 내야 된다.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약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공사비는 결국엔 한 30% 정도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 1,500억 정도 공사비가 늘어난다. 그럼 일반 분양 가격을 이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일반 분양 수령 개수를 다시 세어보면 247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247개에서 분양가를 예를 들어 한 3억 정도 올린다. 그러면 6천억, 1200억 한 7, 봅시다. 247개 곱하기 3억이다 그러면 741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냐? 1,500 일반 분양가 인상으로 741억이고 공사비가 1,500억 늘어나면 결국엔 대충 759억 정도가 결국엔 모자라죠. 근데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이었냐면 558명이죠. 그러면 이제 558명 요거 나누면 759 나누기 558 요렇게 하면 한 명당 한 1억 3,600 정도 분담금이 더 늘어날 거다.
자, 그래서 결국엔 아까 전용 84를 분양받게 되면 분담금이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은 실제는 이제 공사비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분담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주비랑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이자는 조합원이 개별 납부를 해야 되고 재건축 부담금도 개별 납부를 이제 해야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를 이제 임대 아파트를 짓지 않고 하려는 사람도 있고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 수입을 더 늘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용적률 300%까지 하면 여기 이제 공사비가 이제 부족한 부분 정도는 일반 분양 수량이 늘어나면서 거의 커버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